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오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완전히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열린 것은 물론이고 지금 이직 및 국힘, 김웅국 등등 해서 벌레들까지 전부 멘탈이 나갔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보게 될 장면들 여러분들께서 상상만 하셔도 좋을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따라서요, 세상의 일이 다르게 반응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성남에 화재 사고 얼마 전에 발생했잖아요. 그 BYC 건물이라고 전소했는데 거기 수백 명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남시 있을 때도 학원 건물이 하나 불탔는데 그 전소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학생이 270명인가 뭐 200 몇십 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 화재사가 대규모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상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왜 없냐 하면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때 시장을 하면서 집합 건물에 방화문 안 닫히는 걸 전부 단속을 했어요. 아, 그 점검을 하셨어요? 점검을 싸게 해가지고 전부 다 자동으로 닫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 말발굽 해가지고 열어놓고 네네네. 스프링 다 고장나고 막 계단에 뭐 쌓아놓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그걸 제가 다 단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하면 포상제도까지 만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 보통 벌금이 한 과태료가 150만 원, 300만 원 이런데 그래서 성남에 전역을 그걸 했는데 실제 그게 작동한 겁니다. 스프링클러 제대로 작동하고 방화문만 제대로 닫혀도 화재가 발생하면 다 탈출이 가능해요. 불 나는 거는 진압은 쉽지 않은데 탈출은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는데도 인명피해가 없는 거는 저는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난 뿌듯한 게 있어요. 공무원 한 사람이 신경 써서 제대로만 하면 그 사람이 관할한 모든 영이 확 바뀝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신경 쓰고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창의적으로 하고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묻고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질책하고 예를 들어 교체하고 이러면요 살아 움직여요. 공직사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완전히 요새 복지부동이 아니고 낙지부동이라 그러더라고. 착 붙어가 떨어지잖아.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공직사회가 스톱이 돼버리면 그 사회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피가 안 도는 것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고 싶은 건데 좋은 사람 쓰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보복하다가 그 다음에 바뀌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게 하겠죠. 끝이 없어요. 그런데 정권 재창출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과를 내서 다음 정권 더 잘하겠네 라고 해야지 억지로 잡아놓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꾸고 싶어 해요. 새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유지하려면 성과를 내서 앞으로는 더 잘하겠네 라는 기대를 줘야 되는데 성과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바르고 유능한 사람이 하는데 바르고 유능한 사람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 중에서 고르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계가 뚜렷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가리지 말고 진영 가리지 말고 편들어서 이상한 짓 할 사람 빼면 되거든요. 좋은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고 성과를 내면 그 사람들이 엉뚱한 짓 안 해요. 우리 가까운 사람 쓰면은 나중에 저기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최재형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그 소용없어요. 우리 쪽 사람 꽂아봐야 의미 없어요. 유능한 사람을 쓰고 성과를 내면 정권도 다시 국민들이 맡길 거고 그래야 안전해요.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 낼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많아요. 이걸 근데 못해요. 그 일 잘해야지. 일반 직무감사는 괜찮은데 정책감사를 해서 너 왜 그런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직사회가. 정부가 저지른 잘못 거의 범죄에 가까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심각한 게 이 소위 정책감사를 악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 옛날에 왜 이렇게 결정했어? 근데 그때 당시는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판단 저런 판단할 수 있는데 잘 되면 가만놔두고 잘못되면 왜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지전능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들 관료들 욕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관료들 욕하면 안 돼요.
관료들은 원래 그래요. 시키지 않으면 자기 이익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관료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맡긴 권력을 다 위임을 해가지고 장관에게, 국장에게, 차관에게 뭐 다 위임돼 있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지휘를 하지 않으면 방향을 정해주고 신상필벌을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결국 지휘관의 문제예요. 관료들은 훈련돼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방향을 정해주면 그 방향으로 가요. 예를 들면 이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제도는 그런 거예요. 몸은 있어요. 관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머리를 수시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헤드를 바꾸기는 거죠. 근데 이게 헤드가 빨간색인데 국민은 빨간색을 선택했어요. 근데 몸이 녹색이에요. 그럼 녹색을 빨간색으로 싹 바꿔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능력이 없으면 이 빨간색이 녹색에 오염이 돼가지고 아, 먹혀. 푸르등기가 바뀌어버려요. 아, 실력 부족이죠. 네. 의지 부족, 열정 부족.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실력도 매우 중요하고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남 먹고 놀아야지, 남 명예나 누리고 한번 폼이나 한번 잡아봐야지 이런 사람 절대 네. 권한 주면 안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제 모든 집중을 헌재로 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 카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는 내란 행위를 일으킨 데 대해 우두머리는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고 100일이 지나도록 탄핵이 이뤄지지 있지 않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이 모든 상황 자체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정말 언제 선고될 것인가? 워낙 여러 번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간 채 계속 미뤄지고 있어 이제는 다들 확신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선 그래도 3월 28일 설이 지배적인데 그러려면 오늘 선고 일자 예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오늘도 선고 예고가 없으면 그 다음 주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2017년 박근혜 때는 11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윤석열 12.3 내란의 탄핵 결정이 이렇게 오랫동안 숙고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헌재 내부가 워낙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터라 모두 추측의 영역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세부적인 문구 수정 등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한 총리 탄핵 기각에서 나타난 재판관들의 상이한 의견을 접하고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대표가 모여있는 국회를 침탈하고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내란을 일으킨 자를 몰아내지 못한다면 헌재는 더 이상 그 존재 의미를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헌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두창의 비참한 최후와 함께 헌재도 끝장날 것이란 말씀을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